신칸센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후쿠시마 현을 갔던 거예요. 막 엄청나게 그 어마어마한 요리들이 있어요. 투어가 무료 투어였어요. 돈을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맥주 마시면 맛있지도 않아요. 딱 끝나고 이걸로 한잔 해야겠다. 후쿠시마 사케 전부 싹 다 주세요 해가지고 다 마시고 못 샀는데 이제 한 병 사오라고 해서 이제 심부름을 시켰지. 근데 여러분들도 와이프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혹시 어디일까요? 여기는 제 방이에요. 제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이고 여기서 이제 뭐 글도 쓰고 일도 하고 하는 방입니다. 뒤에 전망이 좋죠. 안산이 쭉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남산타워도 보여요. 낮에는. 밤에도 보이는구나. 불 켜니까. 왼쪽에 지금 나열해 놓으신 거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동북지방을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 동북지방이든 뭐 남쪽지방이든 가면은 위스키 만드는 데 갔을 거 아니에요. 중에서 혹시 몇 박 다녀오신 거예요? 4박 정도 다녀왔고요. 동북지방을 쭉 한 바퀴 다는 못하고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이제 미야기현의 센다이로 갔어요. 센다이 공항에 이제 아시아나가 가기 때문에 센다이로 갔다가 신칸센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후쿠시마 현을 갔던 거예요. 그 두 군데 현을 갔습니다. 미야기현의 센다이에서는 미야기쿄라고 하는 니카 위스키 공장을 갔었고요. 센다이시의 바닷가 쪽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기린 맥주 있잖아요. 기린 맥주 공장이 거기 있어서 거기도 좀 들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칸센으로 이동해서 여기 후쿠시마 현의 후쿠시마시가 제일 작은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가 따로 있어요. 코리야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한자로 쓰면 군산이에요. 군산. 우리나라 군산하고 같아요. 군산에 갔다가 후쿠시마 시에 와서 저녁을 먹고 뭐 다시 센다이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해서 4박을 했습니다. 일본의 옛날에 전국시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기 전에 그런 전국시대, 뭐 오다 노부나가 이야기 나오고 막 할 때 이쪽 지방에는 대표적인 그 무장이 다테 마사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센다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북지방을 지배했다고 해요. 센다이가 보다 훨씬 큰 도시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고 그 위에 북쪽 끝에 아오모리현까지 해서 동북지방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고요. 술 얘기하기 전에 음식 이야기를 하나 하면 소 혓바닥 요리가 그렇게 유명해요. 거기는. 일본은요 우설도 먹고 돈설도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소와 돼지가 그 고기 다 어디 가겠어요. 다 갈려서 딴 데 쓰고 있어. 다 먹을 거야 우리가. 근데 일본은 그 우설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특히 센다이는 우설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우설을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어. 이게 센다이 가이드북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우설 요리가 막 엄청나게 그 어마어마한 요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자카야에 가면 얇게 우설 잘라가지고 구워주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는 엄청나게 두꺼운 스테이크 있죠. 그걸 슬라이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센다이식 우설은 그렇게 먹는 거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규탄이라고 해요. 규탄. 그 규가 소할 때 소우자를 일본 규라고 하고요. 탕 뭐냐면 혀의 영어를 그들은 탕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규탄 하면은 소혀구나. 돈탕 하면은 돼지 혀죠. 이제. 맛 차이가 혹시 있나요? 뭐 그냥 돼지 목살 먹는 그런 느낌이었고 규탄은 소 목살 먹는 느낌이죠. 첫날은 도착해 좀 쉬면서 이제 규탄도 먹고 이제 센다이 시내에서 놀았는데 이제 아침 일찍 그 다음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이 미야기쿄라고 하는 증류소를 가려면 산길을 2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요즘 일본은 산에 곰이 많이 나와요. 특히 센다이는 곰이 시내까지도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택시 안 타고 걸어간다고 하니까 산길을 좀 호젓하게 걸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물론 뭐 낮이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변의 모든 일본인들의 권유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려고 이제 사쿠나미라는 역에 내렸어요. 센다이의 유명한 온천지대가 그 사쿠나미 온천이라고 있는데 내렸더니 그 니카 위스키에서 나온 셔틀버스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홈페이지 분명히 없었거든.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말은 믿지 마라. 항상 바뀐다.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당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홈페이지 뭐 열었다 뭐 아니다 다 안 맞아. 맞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안 맞는 게 훨씬 많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덕분에 우리는 곰을 안 만나고 셔틀버스 타고 잘 갔지.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안 걸어가길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곰이 나올만 하겠더라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니카 위스키예요. 니카가 뭐냐면 일과. 일본 할 때 일자고 과일 할 때 과예요. 그 회사 이름이 원래 대일본 과즙 주식회사였어요. 니카에서 나오는 위스키들이 쭉 있고요. 만든 사람 이름이 다케츠루니까 다케츠루라는 위스키가 있고 가운데 이쪽에 요이치. 이게 그 홋카이도 요이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난번에 갔다 왔고요.
이쪽에 미야기쿄가 이번에 미야기현 센다이에 있는 위스키 증소예요. 여기를 갔다 온 거예요. 가서 여기 이런 걸 또 사왔어요. 사왔는데 원액이 많이 부족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본 위스키들은 원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한 병씩 한정으로 팔아. 종류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씩 팔았던 거고 요거 하나씩 사왔어요. 그래서 싱글 몰트니까. 그리고 요거 미니어처는 따로 그냥 사온 거고 이게 이제 니카의 블렌디드 위스키라서 그러니까 싱글 몰트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3병씩 팔아 1인당. 그래서 저렴하죠. 4,000엔짜리예요.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대신에 이제 미야기쿄 증류소 한정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기념이 될 만하니까 사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 수밖에 없는 원액 부족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블렌디드 위스키 이런 거나 이제 파는 거고 실제 싱글 몰트들은 종류별로 한 가지씩밖에 안 팔아요. 물론 원하면 이거 말고 큰 걸 살 수도 있어. 근데 큰 것은 500ml짜리 작은 병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샀어. 9,500엔이더라고 한 병이. 왜냐면 요것도 180ml 이게 3,500엔이거든요. 이건 더군다나 숙성 연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까 원액이 진짜 부족하긴 심각하게 부족한 거예요. 이거 한 번씩 열어볼까요? 세 개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건 얘는 몰티 앤드 소프트하고 여기는 뭐 쉐리 앤드 스위트, 프루트 앤드 리치 뭐 이런 맛별로 기준해서 3가지 스타일의 원액들을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섞으면 지금 파는 미야기쿄 위스키가 된다. 근데 뭐 굳이 나는 뭐 그 장사 속에 내가 동조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그냥 기념으로 요 3가지 정도를 사왔다. 그때 내가 10년 전에 갔을 때도 요이치에 갔을 때도 똑같이 요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이치를 구성하는 3가지의 원액들을 나눠서 마신 적이 있는데 똑같아 다. 뭐 그냥 근데 먹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맛이 물론 당연히 다르지. 뭐 달기도 하고 이쪽 몰티하고 뭐 당연히 다른데 그게 결국은 하나하나가 다 싱글 몰트 위스키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다 요이치를 느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시면 미야기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류소 방문할 때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증류소 도착 시간 항상 여유 있게 가야 돼요. 일찍 도착하면 최대의 베네핏이 있어요. 샵을 먼저 갈 수 있잖아. 사람들이 투어를 끝나고 샵에 가니까 샵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안 그래도 이런 게 부족한데 나중에 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먼저 도착해서 샵을 먼저 가. 쇼핑을 다 해놓고 마음 편하게 쭉 증류소 투어를 하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어떤 데는 샵에 먼저 들어가를 못하게 막는 증류소도 있어요.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들어갔지. 그게 약간 먼저 쇼핑하는 게 좋다. 그리고 투어가 무료 투어였어요. 돈을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무료요? 대신에 이제 무료 투어니까 안에 증류기나 핵심 공정은 안 보여주고 그냥 밖에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시음이나 하고 기념품을 사가세요.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예전에 요이치는 갔을 때 같은 무료 투어였지만 안에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떨어져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증류소는 한 번 가신 거예요, 이번 여행이? 아니죠. 후쿠시마에 가서도 같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예. 그래서 그 센다이 중앙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센다이에서 다시 갈아타고 이제 여기를 갔어. 기린 증류소를 갔는데 이거 사왔어. 이거 나는 기린 맥주에 가서 맥주 잔. 귀엽죠? 일본 사람들은 이런 작은 잔의 맥주를 마셔요. 맥주잔 치고는 너무 작은데요? 이렇게 요만한 캔도 있는데 뭐. 기린 맥주 중에 약간 그 베이지색으로 돼 있고 이치방이라고 하는 맥주가 있어요. 한자로 1번이라고 써 있어. 이치방 시보리라고 읽어요. 시보리가 뭐냐면 이제 쥐어 짠다는 거야. 첫 번째 짠 것만. 이치방 1번 맥주만 써서 만든 맥주예요. 그러니까 맛있지. 보통은 더 물을 넣고 더 짜가지고 2번, 3번 짜서 같이 넣거든요. 근데 이치방 시보리는 그렇게 안 한다. 기린의 뭐 다른 맥주는 뭐 2번, 3번 짜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딱 한 번만 짠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식당 가면 물수건 주잖아요. 네. 그게 오시보리야, 오시보리. 그 짜서 주는 거니까 오시보리. 일본의 사케 같은 거는 하츠시보리 하면 초등학생 할 때 그런 초거든요. 그러니까 하츠시보리는 처음 짜는 술. 와인으로 치면은 보졸레 누보지 뭐. 그 이치방 시보리하고 2번, 3번 시보리를 마셔봤는데 너무 다른 거야. 야, 1번이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걸로 맥주 마시고 맛있지 당연히. 딱 끝나고 이걸로 한잔 해야겠다. 이치방 시보리. 기린이 뭔지 알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 있잖아. 그거는 사실은 이 전설의 동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 비슷한 종류긴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기린이라고 하면은 유니콘에 가까운 동물이야. 기린이잖아. 기가 순놈이고 린이 암놈이야. 그래서 암수 자웅동체형의 동물인 거예요. 유니콘이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어떤 상상의 동물처럼 뭔가 좀 정말 이상적인 그런 맛있는 맥주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했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기린 맥주는 참가비를 받더라고요. 예약을 했더니 500엔을 받았어. 500엔.
500엔인데 맥주를 3잔 줘요. 처음에 이제 이치방 시보리를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이치방 시보리에 프리미엄을 한 잔 더 주고, 이치방 시보리에 흑맥주를 한 잔 주는데, 3잔 마시니까 핑 돌더라고. 너무 맛있었어요. 500엔에 그 코스면은 괜찮았었어요. 기린 맥주 다음에 가신 곳은 여기를 갔어요. 여기 아사카 증류소거든요. 이 아사카 증류소가 신생 증류소니까 재고가 많이 없는 거죠. 그 원액이. 아사카 증류소 앤드 4라고 돼 있어. 이게 4가 뭐냐면 다른 나라 원액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 캐나다. 이거를 그래서 월드 위스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토리에도 보면 아오라고 하는 월드 위스키가 있어요. 이런 거야. 똑같은 거야. 미안하지만 이것도 그래. 이것도 니카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밑에 조그맣게 이 제품은 일부 수입 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일부 수입 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써 있어. 그러니까 좀 너무한 거야 다들 이렇게. 이 아사카 위스키는 나는 인연이 있어요. 내가 그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 위스키 전시회 같은 걸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일본 전국에서 위스키 증류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꼭 나오는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후쿠시마에서 왔어요. 내가 후쿠시마에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꼭 내가 여기를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 그 약속을 내가 3년 만에 지킬 거예요. 이번에 갔으니까. 근데 이 증류소가 사사노카와 주조라고 하는 300년 된 사케하고 소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 지방, 이 동북 지방에서는 최초로 또 위스키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80년대 일본 버블 시대에 한참 막 마시고 뿌리고 했던 그 위스키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 다음에 안 만들었어. 안 만들고 숨만 쉬고 살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치로스 몰트라고 하는 유명한 위스키가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크래프트 위스키 증소거든요. 야구 선수 이치로가 아니고 아쿠토 이치로, 아쿠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일본에 되게 유서 깊은 양조장이 있어. 얘가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때 이제 위스키 만들다가 망했어. 망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만드는 캐스크가 40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옛날에 만들던 다 동업자들이 있잖아 전국에. 여기에 가서 부탁을 한 거야.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사노카와 주조에서 그 캐스크를 사줬어. 그냥 사주고 몇 년 후에 얘가 다시 찾아와서 다시 팔아달라고 해서 다시 팔아줬어. 그러니까 잘 지켰던 거지. 근데 이치로는 그 위스키 원액을 가지고 되게 비싸게 성공적으로 잘 팔았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 유명한 치치부 위스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회사 이름은 벤처 위스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치로스 몰트라고 하는 위스키 성공 신화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이 사사노카와 주조는 거기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 지나고 나니까 왠지 좀 억울하잖아. 우린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애들도. 그래가지고 만들었어 이거를. 그래서 사사노카와 주조는 회사 이름이지만은 아사카 증류소라는 증소를 만들어가지고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치로가 은혜를 갚으러 와서 많이 도와줬지. 이렇게 만드시고요, 저렇게 만드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신생 증류소 중에서는 되게 잘 만들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치로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신칸센을 타고 30분 동안 가면 바로 옆에 후쿠시마 시로 가는 거예요. 후쿠시마 사케 전부 싹 다 주세요 해가지고 다 마시고. 증류소는 그렇게 두 곳 가신 거예요? 네, 두 곳 갔죠. 또 하나 있다. 특히 일본에서 그 리커샵을 들리다가 백화점을 한 번씩 가보자. 백화점. 우리가 백화점은 되게 비싸다고 인지하고 있잖아. 위스키는 요즘 뭐 여러 가지 귀한 것들도 많고 하잖아. 그럼 품귀 현상을 빚으면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웃돈이 붙어서 판매를 하는데 백화점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정가야. 오히려 백화점이 싼 것도 있다니까. 그건 아닌데 그냥 딴 게 걸렸던 거지. 이제 해마다 아드백에서 한번 나오는 건데 얘는 올해의 아드백 위스키인가요? 돌체가 뭔지 알아? 돌체? 커피 그거. 그렇지, 그런 거지. 달콤한 걸 돌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체가 디저트 이런 거 할 때 돌체거든요. 이 위스키가 약간 그 느낌이어서 이걸 한 병 사야지라고 물어보니까 한 병 남아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또 후쿠시마까지 갔다 오고 이거 안 되겠어. 증류소까지 갔다 오고 해야 되니까 갔다 와서 살게 하고 갔더니 없는 거야. 그래서 못 샀어. 못 샀는데 이제 똑같은 가격으로 이제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일본에 또 딴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서 찾았다 그래가지고 한 병 사오라고 해서 이제 심부름을 시켰지. 근데 여러분들도 와이프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은데 제일 큰 부작용은 이거 사온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가 내야 돼. 그래서 이거 19,800원인데 내가 어제 50만 원 줬어. 어쨌든 이제 이런 시리즈들이 나오는데 되게 한정판이고 뭔 것처럼 막 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 조심하자. 그러니까 너무 그런 도구마에 쌓여서 업체들의 마케팅 기술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오신 거는 이 정도가. 그렇지. 여기 앞에가 내가 사온 거고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사온 거고 이거는
19,800엔인데 일본 전역에 동일하더라고요. 19,800엔.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살 수가 없지, 한국은. 무슨 추첨해서 팔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아드백 시리즈는 내가 많이 모으다가 요즘 안 모아요. 아드백에 보면 이렇게 금태를 눌렀잖아. 금태 눌린 게 비싼 위스키예요. 싼 것들은 가로로 돼 있거나 뭐 세로로만 돼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래. 비싼 것들은 금태를 다 둘렀어요. 얘도 비싸니까 금태 둘렀지 이제. 궁금한 게 비싼 위스키들도 일본에서는 리셀 같은 것도 하나요? 일본은 많이 해요. 일본은 특히 그 야후 옥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이 팔아. 우리나라는 텍스 때문에 세금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이거 나는 옛날에 마셨던 것들 빈병들이 이런 게 옛날 스프링뱅크의 구형 스프링뱅크거든. 이것도 구형 발베니 이런 것들인데 요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할 때는 남대문시장을 좀 갔지.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 다시 돌아오니까 일본 면세점은 살 게 하나도 없더라. 일본은 특히 지방공항의 면세점은 아예 기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나마 오사카는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야마자키 증류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 그 산토리 제품들이 조금 있어요. 증류소 투어는 꼭 한번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가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한두 번 가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거니까 위스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가실 때 어쨌든 좀 부실하긴 하지만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시고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검색을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오피셜 홈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본인만의 라우트를 결정하시고 본인만의 플랜을 가지고 본인만이 또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샵을 먼저 들러라든지 이런 소소한 팁들을 챙겨가지고 가시면 즐거운 위스키 생활이 되실 것 같습니다.